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1월 20일 이제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신세계건설 119% 이제 수익 인증해주신 이제 회원분이 계셔서 건설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건설 섹터가 다음 주도 섹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시장 대비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유들이랑 그런 스탠스들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인플레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풀면 3년, 5년 안에는 올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슬슬 시장 금리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이든 이제 당선되고 뭐하고 한 다음에 살짝 금리가 이제 조정이 되는 이제 부양책을 더 확대할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조정이 되려는 그런 스탠스들이 잡히고는 있는데 부양책을 결국은 이제 확대를 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지금 물가라는 게 아직은 기준으로 올라오진 않아서 이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식적인 스탠스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글로벌 금리의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뭐라 그래야 될까? 스탠스를 우리가 보면 글로벌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미국의 이제 달러가 글로벌리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거의 연동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2%가 이제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이 압력이 굉장히 세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1, 2년 동안에는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건 모르죠.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 반영을 시작할까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빠르면 1년 정도 미리 선반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금리가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자, 인플레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야 금리는 이제 앞으로 올라가지 못해. 2007년도부터 지금 한 2020년도까지 거의 한 13년 정도 이상 장기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디플레 시대, 디플레에 대한 이제 리스크 요인, 노이즈 요인들이 이제 투자가 계속 이제 일어나질 않고 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이제 돼왔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때요? 투자가 이제 4차 산업이라든가 뭐 등등등 해서 계속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고 물가도 보면은 움직이려는 가능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산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금이라든가 거의 모든 자산들이 다 움직이고 있죠. 또 뭐 철강석이라든가 구리까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인 스탠스를 놓고 봤을 때 1, 2년은 모르겠다. 1, 2년은 지금 주도 섹터인 BBIG.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주도 섹터라고 불렸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B가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전기차 카테고리가 될 거고 그 다음 B가 이제 바이오 이제 헬스케어 될 거고요. 이제 코로나 이제 테마가 붙으면서 코로나 테마가 이건 이제 테마라고 봐야죠. 밸류 체크가 안 되는 거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이제 진짜 실적이 만들어지는 이제 추정치 같은 것들이라든가 수주라든가 잡히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테마로 움직였다고 보면 되는 거. 이 중에 이제 뭐 진단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움직였었죠. I는 이제 언택트 비대면 시대.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2, 3년을 놓고 봤을 때 이쪽 섹터들은 다 이제 비중을 줄여가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큰 카테고리에서 놓고 보면 이쪽 비중은 전체를 다 줄일 필요는 없어 보여요. 다만 이제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코로나 쪽,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쪽 있잖아요. 코로나가 해소되면 어차피 코로나라는 게 결국은 극복이 되면 이쪽에 수익을 많이 냈던 기업들은 어때요? 이익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그 이익이 지속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속이. 이 지속에 대한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헬스케어 섹터는 다시 움직이겠죠. 테마가 바뀌어서 움직이겠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소재가 가장 강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재보다는 장비 부품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인프라 쪽으로 바뀔 거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테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 건데, 이게 뭐 계속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한다 그래도 밸류가 부담이 있고 버블에 있는 포지션에서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 밸류가 버블이라는 신호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신호를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상승은 이제 지속해서 가능할 수 있다.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에는. 언택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데 너무 비싸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세모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싼 것도 있지만 비싸지 않은 것도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테마니까 순환매 흐름이에요. 이것도 세모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택트 같은 경우도 세모 정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속 가능한데 대형주는 비싸요. 제가 판단해보면 카카오라든가, 카카오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게임즈라든가 이런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밸류를 조금 더 오버밸류를 만들어놨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에서도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런 오버밸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쪽에서도 이제 보면 네이버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은, 그러니까 2차전지고 언택트고 바이오고 보면 대형주들은 밸류 매력이 없어요. 그러면 지수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G는 게임인데, 게임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중국 시장이랑 관련도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모보다 조금 더 주고 싶어요. 조금 더 업사이드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NC소프트라든가, 이것도 이제 비대면 관련해서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BBIG.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NC소프트, 이제 뭐 리니지. 이거는 이제 모멘텀이 붙었던 게 기존의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성장 흐름이 잡혔던 거죠. 이제는 모바일에서 뭘로 넘어가야 될까요? 이제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단기간에 될 건 아니니까. 그럼 모바일 수요가 지금보다 이제 더 확대되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모멘텀이 잡히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더 큰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변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변수가 이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확신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BBIG, 지금 주도 섹터라는 쪽은 대형주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중소형주 중에는 아직 상승률을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쪽이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확률이 굉장히 좀 작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움직이기 위해서는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들이 나와야 되니까, 하락 조정에 들어오든 박스권에 들어오든. 그 다음에 지수는 그러니까 이제 막 뻗어서 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주가가 못 움직일 거라는 게 아니고, 더 가게 되면 버블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버블 국면에 들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건설 섹터를 보면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싸요. 섹터 전체적인 밸류를 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2차전지라고 전부 다 비싼 건 아니에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상승 여력이 300% 이상 보여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밸류 부담인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비싼 기업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다 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승 여력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제한적으로 움직여도 얘는 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만 지수를 끌고 갈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섹터인데, 그러니까 주도 섹터라는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시장보다 강한 섹터를 이제 주도 섹터라고 놓고 봤을 때 건설 섹터가 시장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시장 지수를 크게 땡겨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작아요. 다만 시장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섹터가 건설 섹터다라는 거죠. 그럼 이쪽에는 이제 모멘텀이 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뭐 풍력, 태양광. 자, 단지를 조성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다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풍력, 태양광 단지.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 확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풀어주고, 뭐 이제 용적률 높여주고, 그러면 이것도 호재가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건설기업들에는. 그러면 이거는 어디 모멘텀이에요?
국내 모멘텀이 해외 모멘텀보다 더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강할까요? 중소형 건설 기업들이 업사이드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왜?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들을 위주로 하는데 글로벌리에서 이제 단지 조성하고 뭐하고 하는 이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 캐파가 엄청나게 커질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때요? 글로벌리 보면 다 자국 기업들을 밀어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입을 하려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데를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쪽에 아랍 쪽이라든가 요런 데서 그러니까 석유로 이제 돈을 버는 국가들, 중동 국가들에서 보통 보면 수주가 이제 많이 나오고 뭐 할 텐데 그런 쪽에서는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크게 걸 가능성이 없잖아요. 석유 팔아먹는 나라들이라서. 그러면 이제 미국, 중국, 유럽을 놓고 봤을 때는 다 자기네들이 해먹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모멘텀은 더 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업사이드 폭이 잡히면 이제 성장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성장이 없었어요. 건설 섹터가. 근데 앞으로 한 5년 전, 2013년도, 14년도부터는 성장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못 움직이면서 밸류 괴리를 굉장히 키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찬스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전체 기업을 밸류에이션 해보면 건설 섹터가 거의 가장 싸요. 이걸 2017년도부터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주도 섹터가 되게 되면 상승 여력이 500% 1000%씩 튀는 기업들 요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회원분들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제 뭐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경험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에 이제 스타트를 끊어줄 섹터가 이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100% 이상 가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건설 기업들은. 우리 이제 뭐 회원분들이 초기에 이제 담았던 분들은 상승 여력이 이제 뭐 상승이 100% 이상 나와 있는데도 매도 사인이 안 나오고 그냥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승 여력이 뭐 500% 1000% 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할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성장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쪽은 리밸런싱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런 리밸런싱 포인트를 계속 보는데 자,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포지션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보유 기간을 늘려가고 이제 또 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안 갖고 있는 그런 이쪽 카테고리 내에서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비중을 확대해 가야 될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 시대가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인플레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장기 사이클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중기 장기 사이클. 그리고 10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쪽보다는 바이오라든가 뭐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모멘텀은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런 쪽 비중들도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을 하는데 밸류 매력이 가장 높으니까 이쪽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 조정을 기다려서 이제 담아가면서 조정이 올 때마다 담아가는 거죠. 이제 뭐 성장 섹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성장 섹터는 근데 올라오면 줄이고 조정이 들어오면 사는 거고 건설 섹터는 올라오면 줄이는 게 아니고 그냥 끌고 가고 내려오면 더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보유 포지션하고 리밸런싱 포지션이. 성장 섹터에서는 밸류 부담이 이제 나오는 기업들이 막 보여지니까 그런 기업들은 비싼 가격에 조금 팔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제 구상을 어느 정도 해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 자, 이제 신세계 건설 119%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스님 수익 인증 감사드리고요. 이제 수익 축하드립니다. 신세계건설 119% 이제 절반매도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신세계건설 119% 수익입니다. 절반매도 본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밸류 매력이 없습니다. 이 기업은 밸류 매력이 별로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2012년, 2013년도, 2011년도부터 이때가 이제 유럽 리스크가 있을 때인데 이때 이제 많이 움직인 게 중소형 건설하고요. 지금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이에요. 근데 음식료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버블을 해소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고, 중소형 건설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 폭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 이제 찾아나가는 작업들이 지금부터 이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진스님 이제 편입 자리를 보세요. 보면 2018년, 19년, 20년도에 담았던 포지션인데, 요런 포지션에 우리는 자 1차 매집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건설 섹터는 전부 다 이제 1차 매집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매집폭을 확대해 나갈 건데, 우리가 매집하는 방향은 분산을 해가면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종목의 비중을 몰아서 이제 매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 따라서 더 사고 이제 조금 줄이고 하는 포지션들을 보면서 큰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단순 건설 기업인데, 이제 나중에는 자재 기업들도 이제 매력이 생기게 되면 자재 기업들도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건자재부터 해서 요쪽 이제 인프라에서 엮여 있는 자 소재 기업들, 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철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늘려가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확산시켜가면서 어떤 특정 종목에만 비중을 더 사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몰빵 개념으로 가는 투자는 저는 지향하고 싶지가 않아요. 항상 분산을 확대해가는 투자가 안정성도 높아지고 수익률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리딩을 해나가고 있고요. 주식은 항상 이렇게 저렴할 때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수익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저렴할 때 사면 수익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이럴 때는 어때요? 이때는 버블일 때라고요. 이 앞에 2007년도 이럴 때는 버블일 때라고요. 이럴 때는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버블 국면에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성장 섹터에서 일부 성장 섹터가 이제 버블 초입 국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버블을 더 키우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지금 건설 섹터 이제 대형주 흐름을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해외 비중이 크죠. 지금 GS건설이 거의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GS건설도 지금 요 구간에서 이제 추천 자리에서 이제 지금 한 70% 80%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70% 8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상승률이 많이 남았어요. 얘가 지금 적정 밸류가 한 9만원 정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게 추가로 알파로 붙으면 업사이드가 나오면 자 2007년도에 있었던 그 고점 수준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자동차 기업들 보면 어때요? 자 기아차, 현대차 보면 자 그 2009년도 2011년도 고점 다 넘어가 있잖아요. 자동차 섹터 모멘텀 하나 붙어버리니까. 건설 섹터는 아직 그런 것도 붙지도 않았다면 소문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 싼 거예요. 자동차 섹터는 이제 밸류 매력이 크게 없어요. 자동차 섹터 이제 전체를 보면 밸류 매력이 제가 봤을 때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 매력이 있는 쪽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밸류 체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이제 예외로 치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을 하죠. 이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자회사는 저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자회사 중에 대림건설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원래는 고려산업하고 대림건설하고 이게 합병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모멘텀이 잡혀가지고 이제 밸류 체크를 해보면 대림건설 같은 경우도 상승률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제 적정 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오픈을 안 하겠습니다.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코멘트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대형주들을 보면 아직 바닥 탈피 흐름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바닥 탈피가 자 저점이 지금 2020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닥 탈피가 딱 나오려면 지수는 어때요? 우리가 지수는 보면 2017년도 고점을 넘어갔죠. 지수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고점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2017년도에는 이제 건설주들 많이 못 움직였는데 2018년도에 북한 테마 붙으면서 건설주들 중에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테마 붙었던 고점 여기를 넘어가는 구간이 이제 바닥 탈피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후에는 조정이 들어왔다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근데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편하게 담아갈 수 있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왜? 많이 싸니까. 근데 이제 이 바닥 탈피 신호가 나온 것부터는 많이 싸지가 않아요.
자, GS건설 같은 경우도 요 자리를 돌파하면은 한 7만원, 8만원 구간대 되면 제가 적정 밸류 수준이 지금 9만원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되면 신규 편입 구간이 안 나와요. 조정 들어야 나오는 거죠. 거기서 업사이드가 나오면 바로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편입 자리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사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싸게 사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중소형 건설사들을 보면, 자, 중소형 건설사들의 이제 추세 시작 신호는 장기 시그널의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은 추세 시작 신호가 나왔어요. 자, 저점이 어디서 잡혔어요? 2012년, 2013년, 14년. 요 구간에서 이미 저점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밸류가 엄청 싸요. IS 동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편입했던 종목 중에 이제 폐기물 모멘텀을 붙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요 종목도 적정 가치가 10만원 넘어갑니다. 제가 보는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면 신규 편입이 가능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계룡건설이나 이제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훨씬 커요. 그리고 이 기업들보다 상승률이 더 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요 종목들도 보면 회원분들이 지금 1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림건설하고 계룡건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포트폴리오에. 요 종목들은 이제 추세 시작 신호인 거예요.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다 갈지 그냥 갈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추세 시작 신호가 나왔는데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블 이상은 보여요. 그러면 요런 종목들은 조정 나오면 이제 신규 편입해서 끌고 가는 거고, 안 갖고 있는 분들은, 갖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기에는 상승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볼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타이밍을 자꾸 보자고 말자고 얘기를 하는데, 타이밍이라기보다 리밸런싱을 섞어갈 포지션이 아직 아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싸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싼 게 없는데 이걸 팔아서 살 게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의 가장 싼 수준이니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팔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포지션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더 싼 기업을 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설 섹터는 다음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데, 주도 섹터는 이제 보통 이제 지수가 움직이면 지수를 끌고 가는 섹터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주도 섹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수를 끌고 가진 못해요, 건설 섹터는. 다만 아웃퍼폼 수익률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지금은 건설 섹터다. 그래서 건설 섹터 비중은 무조건 채워가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봐서 기회가 올 때마다 이제 포지션을 봐야 된다는 거고, 신규 편입 포지션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 다음 주도 섹터라는 말이 아니고 다음 대장 섹터라고 말을 바꿀게요. 대장 sek터.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건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섹터가 많이 움직여도 지수는 못 움직여요. 2011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거 코스피 지수 좀 갖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2011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때 음식료 섹터하고 뭐 중소형 건설 섹터하고 대형 건설 섹터는 못 움직였어요. 중소형 건설 기업들하고 이제 화장품이 많이 움직일 때 지수는 못 움직였어요. 왜 그럴까요? 음식료, 화장품, 건설 섹터는 1000% 이상씩 나왔단 말이에요. 다 1000%, 뭐 3000% 이상씩 나왔어요. 1000%, 3000%씩 나왔는데 지수는 왜 못 움직일까요? 이게 지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쉬어가지만 건설 기업들은 굉장히 세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포인트를 놓고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섹터고, 이제 BBIG라든가 이런 지금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버블을 확대하면 비중을 줄여야 될 구간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버블을 확대하면 비중을 축소해야 될 구간. 그냥 밸류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터리, 바이오. 근데 우리는 지금 헬스케어 비중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데 왜 늘리냐? 바이오 비중이 그러니까 헬스케어 비중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이제 늘려가는 거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애들은 안 늘리는 거죠.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리밸런스 포지션을 계속 보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같은 경우도 요거는 보안기업들이라든가, 힌트를 좀 드리면 보안기업들이라든가 뭐 전자결제, 그리고
뭐 인공지능 뭐 요런 쪽들은 좀 업사이드 폭이 보여. 그러니까 테마로 엮여서 막 이제 중소형주들이 들쑥날쑥 할 가능성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도 흐름은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언택트 쪽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예 밸류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못 사겠어요. 언택트 쪽은.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일부는 좀 담아두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여기에서 뭔가 모멘텀이 붙어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말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버블 이제 지수가 더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얘네들이 기존의 주도 섹터니까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러면 비중을 계속 줄여가야 되는 포지션이고 건설 섹터는 더 올라가도 더 사야 되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 따라서 가치를 우리는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달라진다. 그럼 이제 여기서 큰 틀에서 보면 리밸런싱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장기적인 3년, 5년을 준비하는 개념에서 자, 성장 섹터를 줄이고 가치주 섹터를 담는 건데 이 가치주 섹터를 늘리는 비중을 본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산주들이 자산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장 섹터 같은 경우는 부채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성장 섹터를 줄이는 거고 가치주 섹터는 자산 가격들이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서 리레이팅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리레이팅 포지션이 뭐냐면 가치주는 왜 가치주냐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가치주예요. 저평가를 받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성장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평가의 거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성장 모멘텀을 입혀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밸류가 뭐 퍼 5배, 뭐 3배, 뭐 PBR 뭐 1 미만, 뭐 0.5배, 0.6배. 여기에서 이제 리레이팅이 되게 되면 퍼가 5배에서 뭐 10배, 15배 움직이면 지금 이익을 그대로 고수만 하더라도 주식 이제 상승률은 2배, 3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업사이드 폭이 입혀지고 뭐 하게 되면 주가는 5배, 10배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 섹터는 항상 비중을 늘려갈 때는 이 리레이팅 포지션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요 기업의 이제 뭐 숫자라든가 재무만 보고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라든가 미래 흐름들을 읽으면서 이런 흐름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가장 쌉니다. 건설 섹터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가장 상승 여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 여력이 가장 높다라는 건 뭐예요? 상승이 앞으로 가장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면 투자 성과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오늘 건설 섹터에 대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